여기 현재 파리올림픽에서 올림픽위원회 소속으로 여러 행정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 올림픽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상황을 알려주겠다며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게시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뜬금없이 대체 왜 한국을 언급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올림픽위원회 소속의 밀레느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올림픽 선수촌 및 경기장을 총괄하며 선수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행정 처리를 도맡고 있죠. 아무래도 저는 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이번 올림픽과 관련한 여러 비공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어느 정도의 국제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비공개 정보를 종합해 보건대 제가 이번 올림픽에서 느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까지 대놓고 견제하는 것도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 중국은 한국에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지 시종일관 한국을 걸고 넘어지며 한국보다 돋보이고 싶다는 의도를 가감없이 내비쳤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경찰 인력 파견이었어요. 사실 많은 국제적인 좋은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의 파리는 꽤나 위험할 수도 있는 도시인데요. 더군다나 이러한 국제 행사가 열린다면 더더욱 위험한 곳으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세계 각국의 경찰 인력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이들의 경찰 인프라는 프랑스보다도 앞서 있다고 봐도 무방했거든요. 사실 한국은 프랑스 측에서 먼저 경찰 인력 파견을 요청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보통 다른 국가들에서는 자국 홍보 등의 이유로 먼저 경찰 인력을 파견해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프랑스는 한국은 선진국이자 국제적으로 입지 있는 강대국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도 이에 화답하여 흔쾌히 경찰 인력을 파견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측이 경찰 인력을 파견한다는 소식을 들은 중국 측은 부랴부랴 프랑스 올림픽위원회 측에 연락을 취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국 같은 가난하고 부패도 심한 나라의 경찰 인력을 지원받느니 차라리 세계 최고의 경찰력을 자랑하는 중국 경찰의 지원을 받는 게 어떻겠냐며 만약 프랑스가 한국 경찰을 쫓아낸다면 1000명 이상의 대규모 경찰 인력을 파견해주겠다고 제안해 오더군요.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하면서까지 한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어떻게든 한국 앞에 있고 싶어서 애를 쓰는 중국이 안쓰럽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소 솔깃해 보일 수 있는 제안에도 프랑스 측은 중국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 경찰의 스파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애초에 유럽연합 측은 중국의 스파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중국은 세계 각국의 비밀 스파이 기지를 만들어놔서 각종 민감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실제로 이러한 그들의 은밀한 스파이 행위가 발각된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중국은 최근에도 프랑스 내의 스파이 활동과 관련된 국제사건에 연루되기도 했기에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나라의 신뢰를 줄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한국은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세계 여러 조직과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국가였거든요. 한국은 전 세계의 외교 공간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화유지 임무, 인도주의적 지원, 국제안보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신뢰도 높은 국가였고 이러한 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세계 무대에서 신뢰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선진국으로서의 명성을 향상시키고 있죠. 특히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발전은 이 나라의 경찰력에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최첨단 기술과 잘 훈련된 인력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경찰 인프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한 한국은 인권과 윤리가 지켜지는 선진국이기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기술력과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 등 뭐 하나 빼놓을 데가 없는 강력한 국가인 한국과 반드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존경은 약간의 정치적인 수가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스파이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열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들은 도저히 누군가를 도와줄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중국은 자국의 치안 상황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국가로 현대적인 치안 장비조차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인데요. 애초에 이들이 홍보 영상이라고 보내온 영상에서는 중국 경찰은 기본적인 무선통신조차 제대로 안 되는 구식의 장비로 의사소통을 하며 시위 진압 때는 탱크까지 몰고 와서 폭력적인 진압 방식을 택하는 21세기의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적이고 야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렇듯
인권 자체가 지켜지지 않고 첨단 장비가 아예 없어서 사용할 줄도 모르는 중국 경찰이 파리로 파견왔다간 파리 올림픽이 국제적인 비웃음과 망신을 당할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해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국 경찰이 파리로 파견 오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프랑스 시민들이 한국 경찰들을 보고 보인 반응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나 무뚝뚝한 프랑스인들이었지만 오직 한국 경찰들에게는 엄청나게 말을 걸며 많은 관심을 보였거든요. 특히 어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경찰복의 태극마크만 보이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한국어를 사용하며 말을 걸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나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이 어떻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프랑스인들은 한국어 같은 제2외국어는커녕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들은 세계 공용어인 영어보다도 한국어를 더욱 우선순위로 여기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현재의 한국의 인기는 이미 제가 상상했던 것을 아득히 초월한 상태구나 싶었고 이런 한국의 국제적인 인기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의 강력한 국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삼성의 이번 올림픽 홍보였는데요. 삼성은 최신 휴대폰 모델인 Z 플립 6 모델을 올림픽 선수단 전원에게 제공했거든요. 사실 올림픽 역사상 이렇게 대놓고 특정한 브랜드를 광고한 것은 처음입니다. 심지어 파리는 전 세계에서도 상징적인 도시였고 따라서 파리 올림픽은 꽤나 브랜드 가치가 높은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이 정도로 높은 가치를 지닌 올림픽임에도 기존의 올림픽에는 상업적인 광고가 없다는 관례를 깨고 삼성 휴대폰을 당당히 홍보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삼성 브랜드가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스마트폰을 홍보한 것을 성공한 것만 해도 한국이 이번 올림픽의 진정한 승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은 역사상 길이 남을 전 세계적인 충격을 이끌어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홍보를 본 중국은 어김없이 열등감을 드러내더라고요. 바로 중국은 자신들도 질 수 없다는 듯 뜬금없이 선수단 숙소촌 바로 옆 건물에 창고형 매장 하나를 설치했고 중국산 밀키트 및 간편식품들을 깔아놓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들은 즉석에서 중국 음식을 만들어주는 별도의 부스까지 만들어 놓고 이 모든 음식들을 공짜로 제공한다고 홍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중국의 파격적인 행보는 처음에는 나름 잘 통하는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선수촌 식당의 식단은 정말 형편없거든요. 친환경과 비건을 강조한 이번 올림픽에서 프랑스는 미식의 국가답지 않은 부실한 식단을 제공했고 많은 선수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해야 할 선수들이 강제로 고기 대신 채소만을 섭취하는 건 너무나도 가혹했거든요. 심지어 부실한 식단 탓에 밖에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해도 이번 프랑스 올림픽의 저탄소 정책 때문에 선수촌 근처에서는 맥도날드 등의 패스트푸드 음식점 이용이 금지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타이밍 좋은 전략은 잘 먹혀 들어가는 듯 싶었죠. 실제로 중국이 이러한 중국산 음식들을 무료로 제공하자마자 형편없는 식단으로 굶주리던 수많은 선수들이 중국 제품들이 즐비한 매장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선수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던 중국 음식 매대는 다음 날부터는 아무도 찾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중국 음식은 하나부터 10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일단 중국산 밀키트에는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즐기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중국은 오리발과 돼지 혀 등의 기상천외한 재료들이 들어간 도시락을 선보였고 결국 웬만한 중국 도시락은 중국 출신 선수들 외엔 감히 손도 못 대곤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게 바로 중국 음식의 정통성이라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괴식에 불과한 음식 장난질일 뿐이었어요. 이러한 음식들은 괴식대회나 잘 쳐봐야 미식대회에나 어울리지 영양가 높은 식단을 필요로 하는 운동선수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아무래도 중국은 선수를 위해서가 아닌 자국 음식의 다양성을 홍보하려고 무료 도시락을 제공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죠. 바로 중국이 제공한 식품들은 대다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몇몇 선수들이 도시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길래 조사해본 결과 중국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나 도시락 등을 날짜만 대충 수정해서 그대로 프랑스로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심지어 이들의 도시락에서 발견된 고기는 씹히지도 않고 가위로도 잘리지 않아서 뭔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중국 도시락에 들어있는 일부 고기들은 진짜 고기가 아닌 고무줄로 만든 가짜 고기더라고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정육점에서조차 진짜 고기와 고무줄과 물감으로 만든 가짜 고기를 섞어놔서 구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건강상의 중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었지만 막상 중국 선수들은 중국에서 이런 경우는 몹시 흔하다며 뭐가 대수냐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중국의 처참한 상황에 저는 대체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싶어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었으면 제조사들은 전부 고소를 당하고 결국 파산했을 테지만 중국의 열악한 사회적 분위기와 심각한 부패는 이런 저질 도시락의 버젓이 유통돼도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저는 중국에 알면 알수록 후진적인 모습에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그러나 황당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중국 요리사가 즉석에서 제공하는 중식마저 형편없는 중식 도시락과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일단 중식은 균형 잡힌 식단의 필수 요소인 과일, 야채, 그리고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이 눈에 띄게 부족했는데요. 또한 중식은 기름 함량이 상당히 높았는데 중국인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식재료를 일단 튀기고 받고 결국 모든 음식에는 거무튀튀한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도 중식 식단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부족하면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너무 많아 균형이 전혀 맞지 않기도 했는데요. 중국 음식은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영양이 필요한 운동선수들에게 전혀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해로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중식 도시락은 딱 봐도 형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수 중 한 명은 마치 중국으로부터 지령이라도 받았는지 중국 음식은 매우 안전하고 영양소가 풍부하다며 허겁지겁 퍼먹는 거 아니겠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그 후 화장실만 10번을 넘게 들락날락했다는데 이 정도면 중국은 음식을 통해 파리올림픽을 망치려 하는 건 아닌가 싶어 학을 떼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중국 음식은 광범위한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세계 각국은 파리올림픽의 부실한 식단과 중식의 처참한 영양 성분을 두고 조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더해 중국 음식의 형편없음을 강조하는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상황은 악화되었고 결국 한국을 어떻게든 견제하려던 중국은 국제 미디어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죠. 중국은 자신들의 저질 도시락이 정말로 인기를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엄청난 양의 식품들을 파리로 보내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중국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결국 이 모든 음식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남게 되었죠. 이는 친환경을 표방하는 파리 올림픽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았고 결국 중국은 맹렬한 국제적인 항의까지 받으며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선수들이었어요. 선수들은 부실한 프랑스 식단에 의지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먹을수록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중국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선수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각국의 선전용 음식에 애꿎은 선수들만 피해를 보던 찰나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이 나섰거든요. 사실 한국 선수단은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별도의 한식 요리사들과 함께 파리로 입국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식품기업과 계약을 맺고 여러 도시락과 즉석식품 등의 음식들을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파리 올림픽에서 지원되는 음식이 생각보다도 열악하자 한국 측은 이러한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다른 선수들을 위해 전부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선수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더 많은 한국 음식들을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타국가의 선수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에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요리사다운 요리사와 함께 파리에 입국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기에 한국은 이러한 철저한 준비성에 대한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페어플레이 없이는 금메달도 필요 없다는 신념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통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음식들이 매우 우수하다는 건 선수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긴 했어요. 한국 평창올림픽 때 올림픽 사상 최초로 음식 컴플레인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건 선수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사실이었고 이후 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한국의 평창올림픽 식단과 비교되며 망신사를 치러야 했죠. 그러나 중국 음식으로 호되게 당했던 선수들이었기에 아무래도 한국도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일부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회의적인 분위기는
한국 도시락과 음식들을 보관하던 건물이 개방되자마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우수한 한식 레시피를 바탕으로 이러한 간편식마저 그저 허투루 만들지 않았거든요. 일단 한국은 운동선수들이 영양가 있고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식사를 확실히 하게끔 하기 위해 통곡물과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을 우선시하는 밀키트와 도시락을 제공했는데요. 현미, 보리와 같은 재료들이 구운 닭고기, 쇠고기, 두부, 생선과 같은 고급 단백질과 짝을 이뤘고, 이러한 영양소들은 운동선수들에게 필요한 연료를 제공하여 근육 회복과 에너지 유지를 도왔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점은 한국은 다시 들어서 썩은 악취를 풍기는 중국산 밀키트와는 달리 각 도시락에는 다양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샐러드가 들어있었고, 이는 영양가를 높일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는 건강에 민감한 운동선수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놨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식재료를 매우 신선하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특허 기술까지 존재하는 기술 강국이라고 하던데, 이들의 기술력은 이러한 올림픽에서조차 어김없이 엿볼 수 있던 거였죠. 하지만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도시락은 그저 영양소만 풍부한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메인 요리와 반찬, 그리고 밥과 국물까지 구성된 게 특징인 한식 도시락은 그 종류가 무궁무진해서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았거든요. 특히나 각종 채소와 고기로 구성되어 있는 제육볶음 도시락은 그야말로 모든 영양소가 전부 들어간 완전식품 그 자체였고, 비빔밥 도시락 또한 선수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한식이라는 장르 자체가 외국 음식이라 어색할 법도 한데도 그 많은 선수들 중에 한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 선수들은 아무도 없는 걸로 보아 한식은 호불호라는 게 아예 없는 최고의 음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들을 충격에 빠뜨린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 도시락은 채식주의자, 글루텐 프리, 할랄 옵션을 포함한 다양한 식이 제한과 선호도를 준수하는 밀키트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문화적 민감성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각종 영양정보와 성분 목록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었고, 이는 중국 도시락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 모두가 한국의 배려심 깊은 시스템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 도시락의 경우 명확한 영양정보가 적혀있지 않을 뿐더러 음식 함량까지 속여서 분명 고기가 잔뜩 들어있는 사진의 도시락은 실제로 개봉해보니 고기는 엄지손톱만큼도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심지어 중국은 다른 국가의 운동선수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식이 제한과 선호도를 완전히 고려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표기상에는 특정 종교나 식이 제한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다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일부 도시락의 경우 분명 돼지고기가 없다고 적어놨음에도 도시락에는 대놓고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어서 특정 종교의 선수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 관계자 측은 모르고 먹으면 문제없다라며 몰래 돼지고기를 먹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데 왜 유난이냐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기에 중국의 이러한 뻔뻔스러운 태도는 올림픽 뉴스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중국이 만든 도시락이나 밀키트에는 알레르기 반응에 관한 라벨이 잘못되었거나 누락되어 있었거든요. 실제로 몇몇 선수들은 피하려고 했던 견과류, 유제품 또는 글루텐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음식을 실수로 섭취하게 되었고, 경미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즉시 병원으로 향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모든 것이 어설픈 중국과는 달리 하나부터 열까지 기계처럼 완벽했고, 이 나라는 평창 올림픽 때처럼 조금의 불만도 새어나오지 않도록 200%의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선수들은 한국의 이러한 선진적인 면모에 감탄을 하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이렇듯 한국이 제조한 도시락이 파리올림픽 선수단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지자 전 세계 언론들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배려심 깊은 선행과 우수한 음식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한국 측이 개방해둔 음식 가판대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렇듯 선수단 사이에서 한국 제품들이 유명해질수록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죠. 바로 알고 보니 중국이 선보였던 제품들 중에는 원래는 한국 제품인데 중국이 그대로 베낀 것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은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그대로 따라한 짝퉁 불닭볶음면을 내놓은 상태였고, 짝퉁 불닭볶음면에는 정체불명의 향신료가 가득해서 엄청난 악취를 풍기고 있었기에 선수들은 하나같이 불닭볶음면에 대해 혹평을 하곤 했는데요.
이렇듯 중국은 짝퉁 한국 제품을 대놓고 출시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만 나쁘게 만들고 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국이 만든 제품들은 그야말로 믿고 먹을 수 있는 보증 수표였죠. 한국이 만든 불닭볶음면은 중국산 짝퉁과는 수준부터가 달랐고 김밥과 떡볶이, 심지어 김으로 만든 김스낵 등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제품들은 선수들 사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경기 직전에도 이러한 한국의 간편식을 섭취하는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뭐 약간의 흠이라면 중국은 그렇게나 국제적인 민폐를 끼쳤음에도 중국 선수들은 한식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등을 한 움큼씩 집어가는 걸로 모자라 대형 가방까지 가져와서 모든 제품들을 쓸어 담아 갔다는 건데요. 이들은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중국인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까지 착용한 채로 왔지만 그들의 중국 국기 배지가 달린 가방과 이렇듯 한 번에 음식을 마구잡이로 가져가는 건 오직 중국인들 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민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 측으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만을 쌓아갔는데요. 한국 도시락이나 밀키트 등은 전부 친환경 재료로 포장되었기에 재활용이 가능했거든요. 이는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뜬금없이 불에 타거나 과대포장으로 일회용 용기를 터무니없이 많이 사용하는 중국 제품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이었고 파리올림픽위원회는 이번 올림픽의 친환경 취지에 맞는 선진적인 모습만을 보이는 한국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거였죠. 이렇듯 저는 올림픽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놀라운 모습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한국에 큰 감명을 받은 상태인데요. 벌써부터 이 정도라면 이 나라가 본격적인 올림픽이 시작되면 얼마나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제 조국인 프랑스보다도 한국에 더욱 큰 기대를 하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